얼굴 빨개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거든요. 유치원. 앞에 한 명 골라가지고 편하게. 그러니까 가장 아이다운. 네. 여러분 좀 유치하게 좀 웃어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저는 솔직히 책을 자기계발서나 이런 쪽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봤던 게 에세이, 수필 이런 쪽으로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얘기를 주로 봤지 이게 발전되는 것보다는 삶이 더 좋아서 보다가 처음으로 봤는데, 이게 1월 달에 가다 보니까 이게 새해잖아요. 서점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사기도 했지만 사고 또 예약을 해서 다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발표량이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처음에 발표하게 된 게 제가 굉장히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추진력이 낮아진 것 같아서 여기도 처음 2회 때 오게 되고 2회, 3회 오게 됐고요. 읽기만 하고 그냥 머릿속에 지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문구가 보이다가도. 그래서 한번 그때 문신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읽는 과정 중에서 생각만 하고 미루고 있는 저를 보게 됐고요. 또 책을 보기만 하고 적어보는 거를 기억력이 짧다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다시 읽게 됐어요. 2번을 거의 읽었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반 권 정도 읽다가 포기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또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게 되면서 출퇴근길에 책만 들고 다녔어요. 솔직히 봐야지 해놓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게 어디예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고 침대가 아니라 책상에서 보자 이러고 퇴근길에 한 번씩 보게 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2번째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된 게 결정 즉시 실천하라. 이분 같은 경우는 구두를 배우게 됐고 10대 때 우연히, 그리고 작은아버지 가게에서 그 구두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데 서산이라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느껴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실천을 해가지고 바로 서울 올라와서 영등포에서 되게 헤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결정은 바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 정도로. 왜냐면 바다 보고 싶으면 저는 아침에 동서울터미널 가서 강릉에서 바다 보고 그날 다시 올라오던 저였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헌혈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아프기도 하고 다쳐서 얼굴 좀 다쳐서 수술도 하고, 수술하게 되면 1년 이상 헌혈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안 움직였고요. 움직임이 되게 둔해진 걸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아까 무기력해졌다시피. 그리고 지난달에 오빠 꼴통쇼에서 그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1월달에 바쁘실 거야 라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했어요. 꼴통 마스터고. 네, 그분이랑 다시 월요일날 연락을 한번 다시 드려볼 계획이고요. 가계부 쓰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근데 작년 다이어리 보면 큰 걸 일부러 사가지고 했는데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돈을 띄엄띄엄 벌었다고. 작년부터 일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어플 있잖아요. 가계부 어플만 믿고 있다가 이게 한번 확 날라가고 나서는 멘붕이 한번 오고 나서 안 쓰게 돼서 실천한 게 월수금 내지는 토요일 아예 정해놓고 한 주치를 지출을 써보자 해서 1월 달부터 써가지고 지금은 지출이 확실히 줄어서요. 2월 초에 다시 적금을 조금 더 붓게 됐고요. 이 주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출 내역이 빨리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 문자로 오는 건 누적 금액이잖아요. 맞아. 이 누적 금액은 솔직히 그 다음 달 나오는 게 아니라 할부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적금을 더 지금 내가지고 하게 됐고요. 지출 감사하고, 제가 원래 어린이집 1년 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서비스 강사 준비하다가 한 2년을 쉬다 보니까 어머님의 눈치로 일을 다른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사라고 종일반 교사예요. 근데 그게 작년에 3월부터 올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확장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상 제가 근무 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계획이 5시부터 피아노나
예전에 배웠던 플러스 다시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다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저 같았으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 요구사항을 원하면 거기에 맞추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직접 변경돼서 목요일날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서 다행히 변동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됐고요. 아, 예. 갑자기 말이 빨라지죠. 이게 제일 눈에 파왔어요. 가기부 쓰는 것도 그렇고 계속 연결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작심 3일행이 아니라 자기는 작심 평생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작심 3일은 쉽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실천하면서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행력을 저 같은 경우는 7일을 못 넘겼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헌혈을 하러 가야지. 못 가고. 좋아하지. 저 7년 전에 멘토링 했던 친구로 연락을 해야지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제가 굿모닝 팝스 책도 사고 막 매달 사서 책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 못하고 있었고 뜨개질도 이번 새로 해야지 해놓고 맨날 손뜨기 이만큼 뜨고 풀고 이만큼 풀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번에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맨날 출근 시간 오후다 보니까 10시, 11시, 1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게 이거는 저희 집 큰 집이다 보니까 설 명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희 집은 또 전도 붙이고 다 해서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점점 1시간씩 줄여기를 한 거예요. 10시, 9시.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11시쯤 일어났는데 오늘 9시 일어났고요. 어머. 이제 곧 주무셔야겠네. 6명 갈 겁니다. 봉사활동, 취미 등 체계적으로 반복하기. 봉사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헌혈도 했었는데 알람을 통해서 하는 걸 저번에 배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1년 만에 멘토링 했던 친구를 만났고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그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아예 약속을 하고 그 친구랑 지금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그 친구를 만나야 되기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계속 평생 저도 안고 가기 위해서 반복하고 알람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구두에 관련해서 뭐가 개발됐다거나 뭐가 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해외를 계속 가시더라고요. 자기 시간 쪼개서라도. 근데 솔직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고. 그래서 고민하다 늦었다면 배움의 길을 포기한 게 제가 작년에 솔직히 2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작년 2014, 13에 다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눈치도 보였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복지 쪽이라 미혼모 애기들 보면서 2년 이상 일했던 게 있어서 명치 때에 사회교육원에 3개월만 공부하면은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거 면접 직전에 이 유치원 면접을 먼저 봤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면접을 봐야 돼서 면접 경험상 보자 이러고 봤는데 그게 돼버렸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면접도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 얘기했어. 엄마 솔직히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붙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다 보니까 이거를 살리길 원하세요. 유아교육을. 그래서 엄마는 2년 쉬었으니까 일을 해라. 너 전공 살려라.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눈치를 보면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올 1년은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1년 내지는 1년 반 있다가 휴직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휴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그 공부를 위해서 다시 지금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없네요. 교육원 명지대가 2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가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고 지원서를 한번 다시 써볼까 했는데 아직
휴직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휴직계를 내고 지원을 해서 복지사 따고 아동복지 쪽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일반이라고 해서 오전 시간에는 전교사인가 임용고시 본 친구들이 애들 맡고 오후에 제가 맡아요. 근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뭘 하다 보니까 저도 무기력해지고 하니까 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솔직히. 올해 1년, 작년 내내 계속 부딪혔어, 선생님들이랑. 정규 선생님들이랑 계속. 이분들은 계속 교육학부터 아동복지 다 공부했던 분들이고, 아동학 다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던 분들이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고, 저는 현장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은 다시 제가 연간교육, 저희는 항상 2월이면 짜야 돼요. 근데 저는 작년에 3월에 들어가서 제가 안 짜고, 정규 선생님들이 짜는 걸 보고 제가 좀 뺏기긴 했는데, 지금 좀 짜고 있고, 다음 주 중에 결제가 나서, 1년 동안 제가 뭘 할지를 원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짜면서 제가 상세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헌혈은 지금 얼굴을 다친 관계로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넘어질 때 얼굴뼈 중에 제일 잘 다치는 게 눈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뼈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 때문에 못하게 돼서 헌혈은 못하지만 봉사활동 다른 거를 더 찾아보고 배우는 데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좋다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게 제일 끝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가는 거라고. 그 아까 사다리랑 똑같은 내용이 말로 풀어져서 나온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 뭐 안 봤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한 계단 올라가고, 이분이 17살 때 시작해서 38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서 성공하셨으니까 저 이제 30대 중반 되면서 지금까지라도 더 하면은 되겠다 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2010년 모두 행복이 넘치고 희망이 그러니까 구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마지막 인사를 이걸로 했습니다. 네. 글씨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여기 한번 써주세요. 자,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방과후 선생님은 그럼 어떤 그러니까 종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의 종일반인데,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그렇지. 위주로 진행되는 1시부터 저는 7시까지 근무하는데요. 7시까지도 어머님들이 퇴근해 오시면은 오버되는 경우도 많아요. 시간이. 그러면 그 계약사항은 어떤 걸 수정하셨어요? 근무 시간 변동 가능하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 잡아주는 거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좀 당겨달라고 휴게를 앞으로 해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그걸 탁 내가 수정을 좀 요구했는데 탁 그게 됐을 때. 처음에는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빠도 제가 이게 성격이 아빠 태생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남들한테 맞추지 이타적이라고 그러죠. 이기적이가 아니라 이타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떨렸어요. 지금 이 발표 때처럼 원감 선생님, 먼저 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시간 이거 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딱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1년 내내 하니까 난 오케이 될 거라 생각하셨던 거야. 머릿속에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살짝 뒤로 뺐어요. 저도 그렇게.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빼고 그날 저녁 밤새 생각해봤어요. 제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계약서 도장을 찍긴 찍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찍고 실장님한테 넘겼는데 밤새 생각해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계획이 있고 저는 1시부터 7시까지 하다 보면은 집은 잠실이고 직장은 야탑이에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네. 반이 걸리다 보니까 집에 오면 8시, 9시예요. 그러니까 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원감님한테. 그래가지고 원감님 사실은 제가 시간을 이걸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제서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원감님이 쓰셨는데 갑자기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주변 분들한테 도움 청했어요. 주변에 실무사님이라서 저희 행정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또 갔어요. 원장님들이 약간 저를 내내 스타일 보신 게 왜냐면 얼굴 다치고도 원래 6주 이상을 쉬어야 되는데 저는 4주만 쉬고 하루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됐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고 원장님 영감이 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두 선생님이 더 관련받아서 오면은 그때 정하자고 제 계약서는 다음 주에 나가야 된다고 교육청에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떡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딜레이가 또 되는 거예요. 두 분한테는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감이한테 내려와서 원감이 그러면 순간 변동 가능하다는 것만 써달라고 그래서 가로 열고 시간 변동 가능합니다라 써서 다행히 교육청에 제출이 됐어요.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참. 그 와중에도 그냥 사인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되게 많이 텐데 했죠. 그걸 이겨냈어요. 그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